세안사무는 추운 겨울에도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매화, 대나무, 소나무를 말하는데요. 예로부터 어떤 시련에도 굽히지 않는 선비 정신을 세안사무로 표현해왔습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선비 정신을 표현한 매, 란, 국, 죽, 사군자가 있는데요. 왜 사군자에는 소나무가 빠졌을까요? 지금부터 5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군자는 중국에서 유래한 문화입니다. 눈도 높지 않은 이른봄, 잎도 없이 청초하게 피어나는 매화, 한여름 호젓하게 피어나는 난초, 늦은 가을 꽃들이 다 진 후에 피어나는 국화, 한겨울에도 변치 않고 푸르른 대나무. 이렇게 사군자는 사계절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소나무가 겨울을 대표할 군자로 자격이 충분하지만 사군자는 중국에서 발생한 문화이고 중국 사람들은 대나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나무가 겨울을 대표하는 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중국 하면 대나무숲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두 번째, 소나무는 신분이 높은 대상이므로 선비들이 그릴 수 없이 씁니다. 송은 나무목, 공평할 공, 두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은 벼슬을 의미하는 한자로서 상대를 높여 부를 때 성씨에 공자를 붙여 이공, 김공하는 것처럼 소나무를 목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서부터 귀하고 높은 신분을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유림의 선비들이 문인화를 그릴 때 조정에 높은 벼슬아치 이미지가 있는 소나무를 그리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그리는 기법상의 문제입니다. 사군자를 그리는 기법은 그림과 서예를 한 가지로 보는 서화일치의 바탕을 둔 것이라 문인들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소나무를 서법에 적용하여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소나무는 선비보다는 전문 화공이 많이 그렸습니다.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는 문인화까지 달통한 서예가로서 사군자를 주로 그린 반면 전문 화공 출신인 단원 김홍도는 소나무를 자주 그렸습니다. 네 번째, 소나무는 눈보다는 물을 상징합니다. 소나무 밭에는 떨어진 솔잎에서 배출되는 호르몬 성분으로 다른 식물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은 미와 예를 중시하는 조선시대 선비 문화와 상충되었습니다. 반대로 무가 중심인 일본에서는 장지문 같은 생활 공간에 웅장한 소나무를 주로 그렸습니다. 다섯 번째, 소나무는 유교보다는 도교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도교를 상징하는 십장생에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단원 김홍도가 그린 소나무 그림에는 신선 또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도교를 상징하는 이미지였습니다. 따라서 유교 중심 사회인 조선시대 선비들은 당연히 소나무 그림을 꺼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전통 문화인 모무대에 그려진 소나무는 신령이 타고 내려오는 상징으로 일본도 소나무를 도교적 이미지로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소나무에 깃든 다양한 이야기들은 같은 한자 문화권인 한, 중, 일, 삼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줍니다.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소나무가 들려주는 목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